안녕하세요. 짜몽천사TV의 에비입니다. 지난 주말 태풍 영향으로 전국이 들썩했습니다. 바람이 엄청 심했는데요. 시청해주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별 탈 없이 주말을 잘 넘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네요. 자, 명절을 앞두고 오늘은 그리 멀리 있지 않더이다 란 제목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통해서 전해진 가슴 아픈 사고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였죠. 대전 머스탱 사고, 첫 데이트 날 여자친구 잃은 20대 남성 해서 신문 기사가 났었고 또 뉴스에도 나왔었죠. 이게 실제로 그때 그 사건을 담고 있는 CCTV 화면인데요. 첫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두 남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뒤에 차가 와서 충돌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 전 사진인데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걸어가고 연인을 덮치기 직전의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난 직후의 사진입니다. 차량이 저렇게 반파가 될 정도니 저기에 부딪힌 남녀는 오죽했겠습니까? 자, 그 사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일 대전에서 무면허로 선배 장기리스 차를 몰던 10대가 사망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A씨 19살입니다. 가 몰던 머스탱 승용차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박모씨 28살이에요. 는 숨지고 조모씨 29살 남자분은 중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다. 운전자 A와 동승자 B 19살 C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JTBC에 따르면 사고 피해자 박씨와 조씨는 연인 사이로 이날 첫 데이트를 하다 변을 당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걷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였다라는 내용이고요. 박씨와 조씨는 대전에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박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고 조씨, 남자분은요 창원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몇 년 전 유럽 여행 중 만나 호감을 가졌고 최근 본격적으로 사귀기로 하고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동백 사거리에서 부사동 쪽 1차로를 달리던 A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1차로로 끼어들려고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인도 쪽으로 돌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와 피해자 상태가 호전이 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어요. 이 남녀가 그 여행을 가서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날이 소위 말해서 사귀기로 한 첫날이에요. 그래서 서울과 창원에 사는 그들이 대전이라는 중간 지점에 만나서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고 처음으로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을 겁니다. 차도를 걸은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인도를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걷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고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여자분은 사망을 하고 남자분은 추후에 의식을 회복하셨고 아마 지금은 퇴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안타깝고 그 기사를 보고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로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는 어디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최근 그 10대 운전자, 사고를 낸 그 10대 운전자는요, 연인 덮친 머스탱 사고 10대 운전자 중형 구형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나왔고요. 장기 6년, 단기 5년이 구형이 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 또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끝까지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사건 치고는 어찌 보면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형이죠.
그 이후에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죗값을 치르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경솔한 행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뭐 사람도 죽고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난 다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씻을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상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이거예요. 삶은 탄생과 동시에 죽음으로 다른 박질 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달리기는요,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던 달리기와는 조금 다른 달리기입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시간은 20대 20km로 달려가고 40대에는 40km로, 그리고 60대에는 60km로, 그리고 80대에는 80km로 달려간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더 빨라지는 아주 이상한 달리기입니다. 어릴 때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했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시간이 너무 더딘 것 같아. 시간이 좀 빨리 좀 가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빨리 사회생활하고 싶어. 뭐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빨리 돈을 벌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간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의미 없이 많은 시간을 죽이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그 뜻밖의 너무 일찍 찾아오는 이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왔는데요. 친구 어머니도 정말로 조금 더 오래 사셔도 괜찮았는데 뜻하지 않게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리가 너무 우울했고 숙연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일찍 찾아온 이별에 마음 아파했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조문을 간 친구와 나눈 대화가 저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화는요, 이런 대화였어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큰아버지의 마지막이 너무 안 좋으셨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워만 계시다가 운명을 달리한 것이죠. 그것도 뭐 집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운명하기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뵈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의사들이나 가족들이 이제 거의 끝이 다 됐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제 그 가족들이 함께, 친구 가족들이 함께 마지막으로 큰아버지께 얼굴도 보여드리고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큰아버지를 방문하고 온 친구 녀석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누가 들어도 우울한 이야기더라고요. 그 큰아버지가 계셨던 그 요양병원 거기 가니까요, 정말로 거기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정말로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계시더라는 거죠. 그곳에 6명이서 그 한 공간에 머물고 계셨는데요. 6인실이죠. 50대에서 90대까지 환자분들이 그곳에 계셨다고 해요. 근데 그 치료와 삶을 기원하는 그런 곳이 아닌 그 6분 모두가 그 방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친구 녀석이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든 생각은 그거였대요. 거기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고서 저렇게 살아있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잊혀지지 않을 만큼 보기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우울함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저러면 어떠한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요. 그 누워 계신 분들을 보니까는 그 마지막 남은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온갖 전자 장비가 연결되어져 있고, 정말 신음소리가 넘쳐나는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었고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또 보는 이로 하여금 그 감정이입이 되게 만든 것은 외로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만큼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있죠. 거기 누워 계신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의 가족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 환자들을 거기에 남겨주고 일상에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 남겨두고 왔다라는 미안함,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이라든가 뭐 그곳에 모신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아온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겪지 않을 자 그 누구이며 또 고통스럽지 않을 자가 또 그 누구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될 것이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요, 나도 나의 마지막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고 다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유서도 미리 좀 써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삶에서 죽음이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고, 뭐 또 누구는 죽음이 삶의 완성이다라는 그런 약간은 미학적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리고 젊고 건강한 시절에 영정 사진도 좀 찍어두고,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이 힘들지 않게 상조도 가입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일찍 돌아보는 인종 체험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버킷리스트도 작성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장례식장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구와의 대화, 그리고 그 뒤에 뭐 다른 분들로 통해서 들은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결심이 하나 있구나. 그것이 바로 이거죠. 그 어떤 경우에도 연명 치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꺼져가는 삶의 불씨를 인위적으로 전자장비에 막혀서 삶을 억지로 연장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남겨질 가족을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증이라는 것을 발부받기도 하지요. 이것은 나의 마지막 순간에 대비해서 미리 결심하고 준비하는 결단이면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이 등록증이 발부가 되냐면요, 먼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 등록증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두 번째, 의료행위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더 이상 어떠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은 삶을 유지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급속도로 임종 단계에 접어드는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사전 연명 치료 의향서가 있으면은요, 불필요한 무의미한 삶을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내가 건강할 때, 의식이 멀쩡할 적에 받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인정하고 또 드러내고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러한 것들이 환자와 가족 모두를 위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고 또 그것을 수긍해야 되는 것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고통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은 너무 크지만 또 그 순간은 말 못한 고통이 되겠지만 가족된 도리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고민도 되겠지만 환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산 사람은 또 계속 살아가야 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픈 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웰다잉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웰다잉이라는 것이 요즘 사람들 입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정말로 웰다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웰다잉보다 웰리빙인 것 같습니다.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만난 걸 먹고 뭐 더 많은 좋은 집에서 좋은 걸 누리고 사는 거와 다른 선상에서 정말 웰리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잘 해놓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에 맞서서 잘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이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거입니다. 죽음은 그 순간 죽음에게 맡기고 지금의 삶이 환희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는데요, 가족들하고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맛난 음식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서 그들의 그 안녕과 건강을 또 기원하는 시간들, 그 다음에 좋은 덕담도 많이 나누시는 그런 의미 있는 명절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짜몽천사TV는 여러분이 키워가는 방송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